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수학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되는지, 수에 대한 쓰기나 그리고 수에 대한 순서대로 읽는 방법, 거꾸로 읽는 방법, 분산해서 읽는 법, 쓰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요, 제가 일단은 그 다음에 덧셈을 완성하기 전에는 수의 가르기 모으기가 필요해요. 가르기 모으기가 필요한데 이럴 때는 사실 양에 대한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수에 대한 기본이 기수랑 서수가 있어요. 기수, 서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서수는 말 그대로 순서에 의한 의미예요. 순서할 때. 그래서 다섯 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섯 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서 1, 2, 3, 4, 5 이렇게 세었다면 이 개수는 5개고 이거는 순서의 의미가 있어서 서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모두 5개. 근데 이거는 기수는 또 무슨 뜻이냐면 양의 의미예요. 아까는 순서의 의미고 얘는 양의 의미. 자, 모두 몇 개인가? 5.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5층에 산다. 너는 몇 층에 살아? 그랬을 때 5층에 산다. 이거는 1층, 2층, 3층, 4층, 5층에 대한 순서에 의한 순서수, 서수점. 서수라는 거고, 그러면 너는 어디에 사니? 이러면 5층 건물에 살아요. 5층 높이의 건물에 살아요. 얘는 뭐에 대해요? 전체적인 양이죠. 양의 의미는 얘는 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꼭 의미를 부여해서 막 설명해주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머님들이 아이를 학습을 시킬 때 이건 기수구나, 이건 서수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중학교에 가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좌표평면 있잖아요. 좌표평면에 대해서 함수값의 의미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기수랑 서수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함수값의 의미를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함수값을 구하는 함수값이죠. 네, 함수값을 구하는 과정도 수에 대한 수학의 일부분이잖아요. 함수값도 수예요. 숫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기수랑 서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F3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3에 대한 함수값이 Y축에 찍히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의 의미가 좀 강하거든요. 그리고 좌표평면 안에서의 이거를 F3의 값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길이로 사용되죠. 이거는 바로 뭐예요? 양의 의미예요. 양. 네, 어머님들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길이로 사용할 때는 양의 의미고 F3의 값을 딱 정확하게 나타내는 Y축에 찍히는 점이라고 생각할 때는 순서의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아이들이 함수값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중학교 때 그걸 인식을 해서 고등수학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잘 못하면 고등수학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수에 대한 연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수에 대한 세기가 중요하다. 근데 이것도 어디예요? 수열 기억나시나요? 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있죠? 수열이 바로 수가 나열된 거예요. 수의 나열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는 굉장히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기수나 서수, 그리고 수에 대한 세기가 중요하다. 자, 자연수 세기를 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5학년, 6학년까지? 아니, 중학교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자, 1부터 1, 2, 3, 4에서 15까지 있어요. 15의 개수가 몇 개일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정답은 뭐예요? 모두 알죠? 모두 15라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 막 이렇게 학원에서 막 이렇게 아이들 암기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끝에 수에서 앞에 수를 빼고 1을 더하라 막 이래가지고 16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실 기술로만 하는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 세기를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아이가 익히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자연수의 개수 세기를 할 때는 항상 1, 2, 3으로 출발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암기식으로 해주지 마시고요. 1부터 15라는 문제가 있을 때 1부터 시작하면 마지막 총 개수, 그게 바로 총 개수다. 마지막 수가 총 개수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 조금 어려운 응용 문제는요. 보시면 5부터 만약에 출발을 해요. 5, 6, 7, 8, 9, 네, 그래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17의 개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아까 배웠던 기술로 아이가 풀어주죠. 아, 이거는 마지막 여기에서 17 빼기 5를 해서 17 빼기 5는 12인데 첫 수가 빠졌기 때문에 아 선생님이 12 더하기 1 하라 그랬어. 이렇게 이제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우리 아까 자연스럽게 1부터 15까지의 개수는 맨 마지막 수라는 게 총 개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맨 마지막 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각 수에서 얼마씩 빼면 개수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다 4씩 빼주시는 거예요. 다 4씩 빼주시면 어떻게 돼요? 1부터 2, 3, 4를 다 빼줬어요. 그리고 얘는 4 빼줘도 개수는 똑같은 거예요. 13. 그럼 얘는 총 몇 개인 거예요? 13개인 거예요. 즉 자연수 1의 개수부터 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어렵지 않게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수세기는 어떻게 했다? 1, 2, 3으로 출발을 해주시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제는 자연수의 개수를 세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자연수의 개수를 쓰는 방법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기를, 모으기 이런 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가르기 모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가르기라고 생각해요. 가르기를 뺄셈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천천히 가르기 하다 보면 거꾸로가 모으기거든요. 반대로 모으기 반대는 가르기고,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을 해주셔서 노트에다가 어머님들이 다른 거 양에 대한 개념을 아이가 좀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3을 우리 갈라볼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3을 가르기 하면은 네, 이거를 1 2, 또 3을 가르기 해볼까? 2, 1.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가르기. 자, 3 가르기 했어요. 근데 아이가 이걸 너무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트로 해주신다는 거죠. 3을 가르기 해볼까? 자, 여기다 몇 개 넣고 여기다 몇 개 넣을 거야? 여기다 몇 개 넣고 여기다 몇 개 넣을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1 더하기나 2 더하기 1의 교원 법칙이 성립된다는 것도 이제 아이가 알게 되죠. 3을 아이가 완벽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쓰기에서 멈추실 게 아니라 요게 1단계, 요게 2단계죠. 3단계는 3이 되려면 엄마가 1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해요? 2. 그러면 또 3이 되려면 2 그러면 아이가 1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게 요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3이 끝나면 뭐 해야 돼요? 4로 들어가야죠. 4로 가르기 하면 1 3 2 2 3 1 이렇게 아이가 가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르기 했죠? 요거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해요? 도트로 그린다. 도트가 안 하고 요거로 바로 갈 수 있는 친구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가 되려면 이제 엄마랑 퀴즈 하는 거죠. 이거 보지 않고 4가 되려면 엄마가 1 했어요. 그럼 아이가 3. 이런 식으로 가르기 모으기를 계속 시켜주세요. 수를 확장해서 시켜주셔야 돼요. 4에 이제는 아이가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5하고 그 다음에 6하고 그래서 저는 가르기 모으기를 어머님들이 숫자를 몇 가지 해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20까지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까지는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르기, 그 다음에 거꾸로 모으기까지 이제는 해주시면 좋은데 가르기만 하면 가르기가 잘 완성이 되면 모으기는 너무 쉬워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르기를 조금 연습을 좀 많이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나면 뭐가 가능해지냐? 덧셈 뺄셈이 쉽게 암산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덧셈 뺄셈을 암산을 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 6을 가르기 하고 나서는 어떤 게임을 해준다? 6이 되려면 1 이렇게 6이 되려면 3 이렇게 해서 아이가 대답할 수 있게 그러면 나중에 14가 되려면 엄마가 6 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8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넘는 가르기 모으기는 반드시 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적어도 20까지는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르기 모으기까지 아이가 연습을 많이 시켜주시면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하고 이것까지 하면은 저는 아주 빠른 친구가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이거를 충분히 넣어주셔야 나중에 덧셈 뺄셈에서 정말 수월하게 갈 수 있어요.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이 바로 수에 대한 인풋이에요. 인풋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가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대부분 그냥 아웃풋만 인풋 없이 아웃풋만 한다는 거죠. 수에 대해서 인풋하는 과정 제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인 한자리수 덧셈 뺄셈에 대한 아웃풋을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